안녕하세요. 김부경입니다. 41차 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변수와 인수입니다. 매개변수는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거고, 인수는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숫자가 같아야 됩니다. 그죠? 없으면 얘도 없고, 하나 있으면 얘도 하나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름이 같지 않다. 이거를 조금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정의하겠습니다. 한번 바로 볼게요. 자, 함수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함수 이름은 min value고 매개변수로 a, b, c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리턴을 하는데요. 어떤 값을 리턴하게 되냐면요. 이 세 개의 매개 변수의 가장 작은 값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의 값을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았습니다. 자, 인풋으로 받았고 얘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min에서는 숫자로 비교하기 위해서 얘를 다 int로 바꿔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어떤 걸 출력할 거냐면 우리 얘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호출할 때 제가 만약 여기 1, 2, 3이라고 입력을 했다고 하세요. 그러면 1, 2, 3이 호출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호출한 데 가서 정의한 곳으로 가면 이 넘버 1의 값이 어디에? A에 들어가게 됩니다. 넘버 2의 값이 B에 들어가게 되고요. 넘버 3가 C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말은 1, 2, 3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값은 1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거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지우고요. 한번 해볼게요. 자, 함수부터 정의하겠습니다. df min val 여기에는 3개의 매개 변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얘를요 출력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반환할 거예요. 호출한 곳에 이 결과값을 갖고 가고 싶대요. 어떤 결과냐면요. 저는 min이라고 하는 함수에 어떤 숫자 이렇게 3개를 넣어줍니다. 자, 함수 정의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출력 최소값 이렇게 하고 출력해줘. 뭐를? min 여기에 1, 2, 3 제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1이 어디에? 여기에. 2가 어디에? 여기에. 3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1, 2, 3이 들어가서 결과값은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 이렇게 숫자를 넣는 게 아니라 변수로 지정하고 싶어요. A는 10, B는 20, C는 5 이렇게 넣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가 숫자를 넣는 게 아니라 변수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A, B, C 이렇게요. 자, 제가 변수명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엄청 쉽겠죠. 오, A는 A, B는 B, C는 C 이렇게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이번에 넘버 1이고요. 여기다가 넘버 2, 여기다가는 넘버 3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함수 호출할 때 사용된 인수와 함수를 정의할 때 한 매개 변수에 이 글자가 달라도 된다는 거예요. 순서만 이렇게 맞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숫자도요, 그냥 사용자한테 받을래요. input 첫 번째 수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받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받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input은 항상 문자열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요, 얘를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정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요,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요렇게요. 이 말인 거예요. 됐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최악의 방법이 어쩌면 이런 거라고. 오, 뭐지? 얘랑 달라. 그런데 우리는 자릿수로 따져서 얘를 요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입력해 볼게요. 10, 5, 1 요렇게 하면은 최소값은 1이다 라고 얘가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되셨죠? 무슨 말인지 매개 변수와 인수의 이름이 같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하는 경우가 이 경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수를 입력받아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결과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요. 두 수를 입력받아 int로 정수로 변환한 후 수 1, 수 2 변수에 저장한다. 함수 이름은 각각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하고 계산 결과를 리턴한다. 계산 결과를 리턴한다. 각각 리턴해야 되겠네. 그리고 함수 호출로 계산 결과를 바로 출력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자, 함수 덧셈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여기에는 매개 변수로 a와 b를 받았네요. 그리고 이 값을 더한 값을 리턴해 준대요. 함수 하나 더 만들었어요. 뺄셈을 만들었고요. 여기에도 매개 변수는 a와 b예요. 빼기 한 값을 돌려줄 거예요. 곱셈 한 값도 돌려줄 거예요. 나누기 한 값도 돌려주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수 1, 수 2라고 하는 수를 받아요. 정수형으로 아예 받아요. 그리고 출력하는 거예요. 자, 너 덧셈은 수 1과 수 2. 수 1이 어디에 들어가나요? A에 들어가고 B에 들어가서 이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에 뭐가 나오게 되나요? 요 자리에 그 두 개를 더한 값이 리턴 되니까 요게 나오게 돼요. 자, 뺄셈에도 마찬가지일게요. 곱셈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나눗셈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12와 8로 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수를 받고 매개 변수와 인수가 있어. 매개 변수와 인수의 숫자, 자릿수는 똑같아야 돼. 매개 변수가 두 개면 우리 인수도 두 개야 돼. 값을 반환할 수 있어. 그때 사용되는 거는 리턴이야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로 풀어봅시다.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개념만 이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함수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입니다. 자, 뭐가 틀렸나요?
매개 변수가 지금 몇 개인가요? 인수가 몇 개인가요? 그래서 4번입니다. 다음 코드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입니다. 자, 내가 함수를 호출합니다. 호출했는데 이때는 매개 변수가 필요 없네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없는 거 맞죠? 그랬더니 헬로우를 리턴하라고 합니다. 그럼 요 값이 뭐가 된다고요? 요 값이 여기가 뭐가 결과가 나오냐면 헬로우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헬로우를 출력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코드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자 3이 x로 들어가고 7이 y로 들어갑니다. 3과 7을 더한 10이 리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결과값이 10이 들어오는 거예요. 10을 출력하라고 합니다. 되셨죠? 자, 4번. 요런 함수가 있고요. 매개 변수로는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리턴하라고 하네요. 자, 4가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왔더니 4 곱하기 4. 그래서 그 값을 요 함수의 요게 결과가 리턴돼서 뭐가 4 곱하기 4는 16이 여기에 나오고 16을 출력하라고 합니다.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코드를 실행하여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에 각각 1.2, 3.4를 입력했을 때,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입력을 해서, 자,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1.2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3.4가 된다고 합니다. 자, 얘가 들어오면 요까지는 문자열인데 얘를 실수형으로 받은 거예요. 그럼 1.2, 3.4 그대로 나오고 수일이 1.2고 수위가 3.4입니다. 자, 함수 호출했네요. 여기로 들어갈게요. 여기가 1.2가 되고요. 여기가 3.4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하면은요. 4.6이 나오네요. 4.6을 리턴하라고 합니다. 그럼 요 전체가 4.6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값이 4.6이 돼서 결과는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한번 봅시다. 다음 코드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 1과 2가 여기 매개 변수 들어갔네요. 그럼 A는 1, B는 2입니다. 자, A가 1이고 B가 2인데 큰가요? 아니죠. 아니니까 얘를 적용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내려가서 리턴 B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와, 요게 매개 변수 들어갔네요. 4개 변수 4가 들어갔습니다. 요게 요 넘버에 4가 들어왔네요. 자, 4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가요? 오, 맞습니다. 그죠? 4를 2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0입니다. 요거를 만족하기 때문에 요 값을 리턴으로 true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true가 돼서 결과는 true가 나오게 됩니다. 자, 8번 다음에 사각형의 너비를 구하는 코드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뭔가 이거 수학을 할 수 있어야 되네요. 자, 너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너비는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넣은 여기 매개 변수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은 도형의 밑변과 높이를 입력하여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코드와 실행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코드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넣어주세요 입니다.
자, 이거는 왜 사각형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삼각형의 넓이 계산하는데 밑변과 높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공식의 밑변과 높이가 가지고 호출하러 갑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밑변과 높이를 구한 다음에 나누기 2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안 되죠. 요거. 얘는 수학에서 사용되는 거고, 컴퓨터는 요거 대신에 요 슬러시를 사용하고 있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요것도 아니죠. 곱하기도 요렇게. 자, 다음은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입력받아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여 출력하는 코드와 실행 결과이다. 빈칸에 들어가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밑면과 높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 자리에 여기에 요거 pH에다가 어떤 값들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여기에 지금 요 함수를 호출할 때 b하고 h 사이에 뭔가를 넣어줘야 되는데 똑같을 필요는 없죠. bh가 아니라 우리 밑에서 밑변은 베이스, 콤마 여기 높이를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나요? 문제는 엄청 어렵게 나오지만 우리 공부할 때는 어려웠지만 요 대신에 요 b 대신에 우리 호출할 때는 우리가 구해준 변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단 중요한 건 여기도 2개이기 때문에 여기도 2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요렇게요. 자, 그래서 함수를 선언할 때 df 함수 이름, 매개 변수를 넣는다. 그리고 호출할 때는 그 매개 변수의 개수 막 이름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인수도 넣어야 되고 값을 리턴하고 싶을 때는 리턴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됐나요? 자, 함수 우리가 수업할 때는 좀 힘들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